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또 돈돈의 깐부님이 계시죠? 깐부. 네. 저희들의 깐부, 금요일의 깐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바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애플. 에아뽀, 네. 애플. 에아뽀 얘기해 주신다고. 이게 어제는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된 얘기가 아닌데 네. 오늘 오늘 새벽에 아침에 발표가 돼가지고 네. 애플 얘기를 지금 저쪽에서 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은 줄었는데 순이익이 네. 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체 컨센서스가 이제 좀 잘 나왔죠.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안 나왔지 뭐 다 그냥 계속 매일매일 때려가면서 이제 안 나왔었는데 마지막 애플 네가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했는데 애플이 그나마 좀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줬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12월 말 결산법인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그 재무제표를 다 씁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9월에 냈거든요. 9월 말 결산법인이어가지고 사실상 마지막 4분기 실적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7, 8, 9 마지막 3분기 실적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건 괜찮고 사실 전 맥 때문에 좀 놀랐어요. 맥 맞아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PC 만들어서 하는 제조기업들 실적이 다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맥은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유 보니까 신학기 시작에서 잘 나왔다 그러는데 이쯤 되면 사실 다른 PC 제조업체들이 긴장 좀 해야죠. 네. 이건 단순히 업황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맥은 엄청 잘 나왔어. 20, 30%씩 나왔고 더 잘 아니면 나왔거든요. 유튜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오. 어쨌든 이제 맥에 대한 어떤 가치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로는 신학기가 들어가면서 PC 수요가 올라가면서 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맥이 잘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나머지 PC 제조업체들이 좀 민망해졌죠. 되게. 그러게요. 맞죠. 그럴 수 어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유가 PC요 두나였는데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해석해야 핑계가 되나.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근데 MS랑 애플이랑 좀 다르게 두 개가 다른 OS를 쓰니까 네. 사실은 좀 다르고 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OS 윈도우를 쓰는 이제 PC 업체들은 좀 다 문제가 됐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애플은 자기들 먹고 살리를 잘 하고 있다.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아이폰 판매량이 적어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이걸 몰라서 이런 기사를 쓰시나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이폰 40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다는 얘기가 여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콜하면서 막 했는데 실제 발표된 거는 날짜가 언제냐면 미국의 아이폰 14 기본 모델이 나온 게 9월 17일이에요. 9월 17일. 그러면은 마지막 분기에 17일이면은 판매해봤자 13일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아이폰 기본 모델은 잘 안 팔려가지고 그렇죠. 애플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네. 그 고가 모델로 가는데 고가 모델이 언제 나왔냐? 10월 7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아이폰 판매량 때문에 애플 실적이 안 좋다. 뭐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과연? 이런 쪽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팀쿡 CEO가 오늘 얘기했던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강달러. 사실 이것도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강달러 때문에 되게 많은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난 분기 때부터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애플도 저는 원래 아이폰 14 나오기 전에 가격을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네,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개장 방송 가서도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이폰은 뭐 워낙 팬들도 두텁고 전체 아이폰 사용자의 25% 이상이 아이폰 교체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금액 올려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욕하면서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걸 소비자 입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투자자 입장으로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비자는 욕을 하겠죠.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쵸. 근데 투자자는 땡큐죠. 올라가면 매출 많이 그쵸. 찍히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애플을 투자할 때는 투자자를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올라가는 거 워낙 팬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아이폰 40가 먼저 나오면서 실적이 조금 판매량이 이제 그래프가 좀 지난 13보다 좀 줄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초반에 나왔을 때도 이제 고가형 모델은 그래도 판매량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일 많이 힘을 주고 있는 모델이 10월 달에 나와버리니까 네. 오히려 저는 실적을 이제 그 친구들 기준으로 1분기죠. 그 친구들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좀 많이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판매량이 좀 기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네. 팀쿡 CEO가 얘기한 거 저는 공감해요. 달러 강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폰 가격을 안 올린 것 같은데 안 올린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강달러가 지속이 되니까 사실 안 올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네, 다 20, 30% 이상씩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조금 아직 티는 안 나지만 네. 이제 달러 인덱스도 조금은 이제 고점 네,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달러 원 환율도 며칠 연속으로 좀 괜찮은 모습 맞아요. 보여주고 네, 있고
1,500원을 뚫을 거다라고 했지만 어느새 지금 1,300원대가 보이는 상황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분기가 좀 지나고 다음 분기 때는 아이폰 14 이 매출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실적이 좀 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실적을 찍었다는 건 네. 나이스하다는 거죠. 오. 네, 근데 문제는 아마존이지. 아, 아마존이요? 문제는 아마존이지. 맞아, 아마존이네. 네, 문제는 그겁니다.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나요? 베어존스 맞네. CEO 가? 맞아요. 네. 며칠 전에 우리가 좀 침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런 유통업체들은 어쩔 수 없죠. 사실 아마존뿐만 아니고 전 웬만한 기업들이 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 뭔가 이제 첫 번째 회사의 어떤 장을 제치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베이조스 내려오면서 네네. 이제 새로운 CEO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금은 좀 이제 정신 없죠. 그래서 뭐 지금 막 실적 찍어가지고 막 밀어붙이기엔 좀 무리인 시점이라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병목되면서 좀 아마존은 당장 이번 분기 뭐 4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이슈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밑밥 팍 깔아놨고 그리고 증권사들도 컨셉을 낮췄는데 그것도 네. 좀 안 나오니까 지금 시간 내에서 엄청 안 좋았는데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선물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방송할 때마다 미선물 이제 애플 가격은 어쨌든 애플은 좀 돌아섰고 맞아요. 선물은 아마 아마존 영향을 좀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번 주 뭐 구글 첫 번째 나오고 나서 아 우리나라 망했다 괜찮았거든요. 네. 그 두 번째 또 미국에서 또 메타 나오고 네. 나서 아 진짜 망했다 괜찮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아 애플이 진짜 애플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애플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 아마존이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리는데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좀 제가 자주 얘기하고 다니는 말이 걔네는 걔네고 우리는 우리다. 네, 특히나 왜냐면- 이번 주가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도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둘러 영향을 받으라고 하면 받죠. 네.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니까. 근데 어닝 시즌만큼은 그 친구들 우리 따로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최근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느낌 잡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맞습니다. 분위기 잡았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제가 좋아하는 또 삼성전자 얘기 또 이따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얘기 나온 기본적으로. 김에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바로. 네. 바로 넘어가네. 아, 역시 우리 방송. 삼성전자 외국인들 수급이 왜 들어오는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얼마 전까지는 되게 안 좋은 얘기만 되게 나왔었죠. 맞죠. 그러니까 뭐 연기금도 판다 그러고 뭐 MSCI도 맨날 뭐 삼성부터 때린다 그러고 막 수급적으로 굉장히 꼬여 있어가지고 저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지금 문제가 저는 수급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요즘에 조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1, 2주 전쯤에 아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다른 데는 다 지금 투자 줄인다고 하는데 삼성은 왜 이렇게 늘리지? 큰일 날라고 하네?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옛날 9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90년대 초반에. 디램 1등 잡을 때 삼성전자가 디램을 이제 그때부터 30년 동안 1등을 잡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금보다 반도체 상황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90년대 초반 사실 저는 이제 그때도 저도 이제 종이로 공부했고 네. 이제 옛날에 자료를 보고 기사를 보고 좀 공부해가지고 우와. 이제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야, 그때 뭐 반도체 깨진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그때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그때 당시 반도체 밀어붙일 때 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삼성은 그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오. 나머지 기업들은 다 미쳤다 그랬대요. 큰일 날라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반도체 지금 겨우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데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투자했던 게 제대로 먹혀가지고 디램은 그때부터 30년 동안 1등이죠. 오. 그래서 저는 그때 삼성이 그렇게 했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동안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수의 부재. 네. 물론 예전만큼 뭐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처럼 총수 위주의 기업은 아니에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다 그렇고 전문 경영 체대로 삼성도 넘어갔고 네.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아이들한테 안 물려주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총수의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뭔가 이제 직접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 기로에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네. 요즘에는 전문 경영하는 분들이 다 이제 각 계열사마다 있고 이재용 부회장 CEO가 하는 일은 이제 자기의 인맥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음. 나가기도 어려웠었고. 네. 근데 그게 모든 거를 이제 다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회장님 됐고 아마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되겠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일하기 편해질 것이고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 지금 M&A에 대한 어떤 많은 기업들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이 진행된 쪽도 있고 아직 언론에 안 나왔지만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또 삼성이 잘 만들어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파운드리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파운드리 누가 물어볼 때마다 저 그 얘기해요. 30년 한 기업이랑 10여 년 한 기업을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TSMC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TSMC는 30년 동안 파운드리만 찍어낸 기업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우리는 팹리스 뭐 설계 관심 없다. 네네. 설계도만 주십시오. 열심히 찍어내겠습니다.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 그동안 팹리스 부서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ARM 인수 막 얘기 나오면서 막 팹리스를 들고 들어가나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썼던 파운드리 업체들과의 관계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ARM 인수할 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 관계 아니고 아직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양한 방안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 저는 좀 걱정했던 거는 뭐였냐면 어차피 또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달쯤 나와서 말씀드릴까 했던 내용이 제가 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되면 내용 되게 길어지는데 괜찮습니다. 중국이 그 시진핑 3년임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진핑이 2연임을 하게 되면서 조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예전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 됐으면 우리나라 거 뽑아가지고 중국 A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시진핑 3년임을 들어가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뭔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으니까 외국인들도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위에 북한 친구들이 맨날 핵실험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폴리티컬 리스크가 굉장히 하이한 국가다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걔네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지 지금 중국은 또 시진핑 3년임 됐고 3년임 했다는 거는 그냥 자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거의. 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더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을 평가하는 게 좀 낮아졌어요. 좀 달라졌어요. 물론 그 국가가 저평가 국가고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 리스크가 좀 더 커지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 미국이 워낙 중국을 또 많이 그쵸. 이제 네,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MSCI나 이런 데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몇 개월 전 몇 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MSCI 내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국가가 어디다? 우리나라다. 한국. 네.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지금 환율 상황만 최근에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못 들어오죠. 나가야죠. 네네. 근데 물론 조금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환율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싸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 주식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찍어서 매수하잖아요. 근데 네. 펀드나 외국인들 투자 대부분 펀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걔네들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딱 MSCI면 그런 인덱스를 기준으로 MSCI 인덱스에서 우리나라를 몇 퍼센트로 두고 아시아에서 몇 퍼센트로 두고 아시아 내에서도 이제 코리아 막 인덱스에서도 삼성이 뭐 20점 몇 퍼센트, 뭐 하이닉스가 몇 퍼센트, 삼성 우선주가 몇 퍼센트 이런 비율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의미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고 왜냐하면 순위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어쨌든 올라와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수급이 좀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한국 뭐 사야 돼? 삼성 일단 사놓고 봐. 네, 시가총액 1위 네, 사놓고 네, 봐. 네.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 중국 이슈나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나 뭐 환율적인 부분이나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근데 그 외국인들도 90년대 사례를 알고 들어오는 걸까요? 당연히 알죠. 다 알죠. 오. 예전 2009년에도 한번 이런 치킨 게임 한번 있었어요. 거. 그렇죠. 맞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똑같이 해가지고 그때 주가 빵 혼자 올랐던 기억이 잖아요. 그 위기의 삼성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위기일수록 좀 더 투자를 하는. 네, 위기 관리 능력 그런 게 진짜 삼성 뛰어나다는 생각 좀 많이 했고 물론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 또 그러리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그 꼬일 때마다 뭘 봐야 되냐? 그냥 기업만 보시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국 남는 건 이제 기업 실적밖에 없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저는 삼성전자는 저점을 잡았다. 물론 한 번 여기서 다시 쉴 수 있어요. 네네. 지금 딱 보니까 기술적으로 위에 121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살짝 쉴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돌파하는 시점에 뭐가 또 나와주면 시원하게 또 돌파하면은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급만 봐도 매니저들이 야 삼성이나 사. 뭐딴 사 야, 그냥 사. 뭐 지금은 조금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식 늘려.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래 첫 번째 질문이 다음 주 FOMC 이야기였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되겠죠? 하겠죠? 22가 일단 했으니까. 네. 네, 사실 저는 어제 관련 말씀하신 대로 22가 한 게 좀 크다고 봐요. 75bp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준은 그냥 75bp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75bp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적응을 했죠. 몇 번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5bp 초과하는, 그러니까 100bp 금리 인상만 나오지 않으면 네. 이제 텐트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시장이 발작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미 페드 워치도 75bp 가능성이 90% 넘어가 있고요. 네. 며칠 전에 뭐 98% 이렇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게 그냥 감인데, 이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괜한 쓸데없는 감이 가끔 있을 때가 있는데, 네. 그냥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심리적으로 최근 시장이 어쨌든지 간에 이게 경제 논리를 다 박살내버리는 시장 분위기였어요. 네. 분석 자체도 안 되고 맞아요. 뭐 막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런 중고사 친구들 분위기였잖아요. 만나거나 뭐 해외인 친구들 얘기해 보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예상하냐, 뭐 예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나 해라, 뭐 너나 해라 예상,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던 시점이었는데, 네. 진짜 반성했죠. 이제 모든 이제 스트레지스트들,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반성하는 시기가 최근이었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게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된다 하면은 지금 시장은 어쨌든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인데, 네. 그럼 이제 심리적인 거를 좀 봐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 지금 현재 시장 심리는 11월 달은 이제 75bp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최근에 9월 FOMC에서 얘기한 바로는 125bp를 올 연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12월 달은 자연스럽게 50bp 금리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 만일, 저는 11월 FOMC 끝나고 나서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네, 네. 11월이 초반에 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11월 초반에 2일 날 FOMC 하고 결과는 어쨌든 75bp 나올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뭐가 있냐. 제가 제일 빨리, 정말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11월 9일 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IRA니 뭐니 지금 미국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저 진짜 이거는 딴 얘기인데, 그저께 이제 현대차, 어저께구나, 현대에서 이제 조자 공장에서 그런 컨퍼런스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와,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와가지고 사실 현대차는 이번에 IRA의 영향을 그렇지. 못 받아요. 네, 긍정적인 네. 영향을 못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현대차 이제 직원분들 계시고 이제 계시는데, 정치인들인가 봐요. 역시 와가지고 막 IRA 내가 하고 현대차 내가 여기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만 하고 IRA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은 마이크 꺼버렸을 것 같아요. 현대차 네. 거기 가가지고 IRA 흠- 네, 받지도 못한 현대차 거기 컨퍼런스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욕날 뻔했어요. 네, 그런 소리 하니까 저 같은 마이크 꺼버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유 어이구 제가 방송사고였어요. 미국 쏟아버렸네. 네, 미국에서 전기가 잘 안 통해가지고 네, 정치가 잘 안 통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니네 나라 잘못이죠 이런 거. 네. 잘못이죠.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12월 달에 만일 50bp 금리 인상, 예상대로 50bp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은 보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조금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바뀐 게 뭐냐면, 원래는 bad is good이었어요. 네, 네, 그쵸. 안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고, 근데 오늘 새벽에 조금 바뀌었어요. bad is good이 끝나나? 근데 좋아요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건가? 이렇게 조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분위기가 좀 계속 바뀌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1월 달 75bp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상대로 12월 달에 50bp가 나왔다 하면은 굉장히 따뜻한 연말, 그리고 따뜻한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치대로 생각하고 50bp만 네. 12월에 진행이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설마 또 예상치를 깨고 막 그거 75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75 되면은 흔들흔들흔들. 네, 관련 지표들이 빠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네. 네, 맞아요. 저 중간 돌발 질문 해도 돼요? 네네, 하이닉스가 엄청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보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어제부터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떤 이유인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럴 수도 맞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사실 조금 느낌이 다른 기업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TSMC를 비교하는 게 저는 좀 무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다 파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랑 TSMC는 좀 특화되는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위기다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고 삼성은 뭐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이 크지만 휴대폰 잘 팔고 뭐 가전 잘 팔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하이닉스는 사실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 안 나올 거라 예상했고 안 나오고 나서 어제 사실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또 마법의 단어죠. 우리 절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자주 얘기하는 단어 선반영. 선반영. 네. 선반영. 네, 박반영님, 진짜 제가 이제 선반 얘기만 하면은 제대로 할 말 없어 선반영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 주식은 항상 선반영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좀 긍정적으로 좀 제가 항상 나온 좋은 얘기만 드리기 때문에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장은 경기 침체를 너무 많이 선반영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경기 침체를 누군가가 선언을 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네. 선언을 하면 시장은 하면서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선반영이 돼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바닥 근처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돌아서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네. 바닥을 다지는 기간은 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어제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버티는 모습을 보고 네. 이쯤이면 됐다. 어. 네. 고마해라 거의. 고마해라. 네, 마이후타이가 고마해라 거의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하이닉스 앞으로 한 1, 2주의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음. 위로 세게 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좀 싸긴 싸지만 네. 삼성처럼 이제 수급이 좀 받쳐주게 되면 올라갈 수 있고 기술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잘 꽂혀서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얼마나 빠지고 있어요? 지금 3.5%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보합에서 1%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초반에 좀 눌리긴 할 것 같아요. 아마존 때문에. 근데 요즘에 보면 항상 초반엔 눌려요. 네.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에 뭐 메탄이 뭐 걔네들 영향받아 초반 눌리는데 오후에, 막판은 쭉 그러니까요. 끌어올리거든요. 수급이 오후에 많이 들어오는 편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후반에 들어오고 초반에는 뭐 마진콜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네. 좀 마진콜 그래도 거의 다 떨어져서 보긴 보는데 최근에 시정도 걱정이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초반에는 좀 눌리는데 아마 작 막판에는 또 들어올리고 끝날 거예요. 게다가 또 오늘 금요일인 거 좀 감안하면은 네, 네. 어느 정도 아래 꼬리만 달고 끝나주는 거에 오늘은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시장은 반등할 요소가 미국 시장이요?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이미 했죠. 이미 방에서 쫙 올라왔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따로 없을까요? 저는 일단 분명히 중요한 시점은 11월이 될 거라 봐요.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네. 11월 초 정도 지나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미리 하면서 미국 주식이 증시가 최근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11월이 아마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미증시는 진짜 진바닥은 잡은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진바닥은 여기서 좀 잠깐 쉰다 하더라도 지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네요. 더 이상 떨어질 보니까 새벽에 우리 대표님 인스타 스토리를 봤는데 공급 탐욕 지수 네 맞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 작가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네. 저도 이게 하루 만에 저 새벽에 봤어요. 간당간당하게 이제 뉴트럴에 있길래 제가 간당간당하게 이게 설마 그리드 갈까 싶었는데 그리드로 바뀌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포와 탐욕의 지수라고 불리는데 그렇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경제학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경제학 이론이 필요가 없고 보시면 이제 와, 그죠? 오랜만에 본다. 뉴트럴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리드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드라는 건 이제 그렇죠, 약간. 이제 환희로 올라왔던 얘기죠. 시장 괜찮다라 올라왔던 얘기인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오른쪽 네모 박스가 보시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였습니다. 이게 뭐냐 극도의 공포.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엄청나게 무서웠죠. 맞아요. 이거 8, 6, 막 이거. 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이론이 안 먹히기 시작이면 제 네. 경험상 이건 심리다. 근데 심리를 우리가 뭔가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누구였죠?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사람의 심리는 나는 이제 어떤 위성의 천체의 움직임은 뭐 몇 센치까지도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의 이런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수치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심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fear and greed.
이제 공포와 탐욕의 지수인데 네. 이게 사실 어제 밤이었거든요. 네. 어제 오후였습니다. 네, 네. 어제 오후. 낮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어제 낮 오후 뭐 그때쯤 보내드린 것 같은데 네. 뭐 뉴트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온 속도가 좀 심상치 않은데라고 오.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스타에 올려드린 대로 그리드로 간 그리드로 거죠? 올라왔어요. 새벽에. 네,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잡아드렸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달 전에는 익스트림 피어가 정말 극도의 공포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때였어요. 와. 원먼스 어고죠. 오. 딱 한 달 전에 저랬어요. 네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도 어땠는지 삼성전자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때 보면. 제일 떨어졌을 때. 참 잘 맞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겠지만 피어 앤 그리드 대략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대형주나 네. 지수는 거의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오. 특히나 최근에 이런 공포감이 있을 때는 이거는 미증시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쯤에 익스트림 네. 피어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CNN 비즈니스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오픈 자료입니다. 네. 공개 자료고요. 이게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뭔가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석이 된다, 뭐 아니면 이런 이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거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그때도 전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리드, 정말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 있을 때는 이게 주식 잠깐 팔았다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참고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처럼 최근처럼 정말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었던 시기가 사실 몇 번 안 됐어요. 오. 10번이 안 되거든요. 네. 정말 이번엔 제가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정말 기록적이다. 이렇게 기록적인 거는 참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기록적이다라고 썼었던 이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딱 봤을 때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 봐야겠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한 달 전에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와, 한 달 그래서- 만에 이렇게 올라.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우리 다시 보기 올라오면 제가 리플 달아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꼭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네. 이제 즐겨찾기 해주시고, 뭔가 심리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고 내 심리가 많이 망가져 있을 때 보셔도 돼요. 오, 괜찮겠다. 저걸로 좀 지표를 삼을 수 있겠네요. 네, 저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만일 내가 왠지 내가 되게 매수 매도가 잘 돼. 근데 난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매수 매도가 잘 돼. 펴보십시오. 어. 뭐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 올라와 있잖아요. 네.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거 나는 운이 좋았구나. 네, 이런 생각해 보시고, 만일 뭐 진짜 익스트림 피어에 내려갔을 때 주변 친구들 다 죽는 소리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매수 한번 해보시면은, 적어도 보면 이제 지금 미국 지수도 거의 저점에서 올라와서 10%가 넘게 올랐어요. 이거 네. 기준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1,800원대였으니까 이것도 삼성전자도 거의 한 8,0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7,6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10몇 % 올라왔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심리가 좌지우지하는 시장에서는 이것도 괜찮다. 네, 이 정도만 간단 팁으로. 지금 푸르나느님께서도 댓글에 저도 공탐지수 체크한다고. 네, 하셔야 돼요. 공탐지수 이거 괜찮네요. 네, 공포 탐욕지수.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 올라오면 거기에 링크에 네, 제가 달아드릴게요. 네, 댓글에 링크 달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음. 좀 심리에 대한 체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28일 모닝 라이브 LNS 홀딩스 김선현 대표님과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봤고 FMC 이야기도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공탐지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모닝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귀한 이야기 해주신 김선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